정책 제안식을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선대위 민병덕 장산위원회 을지로위원장이 오셨습니다. 김남근 직능본부 부본부장이 오셨습니다. 이승환 정책본부 부본부장이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언 부교연 지부장이 오셨습니다. 서울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성훈 공대사업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민병덕 을지로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 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배달라이더 노동자 정책 제안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직접 오신 배달라이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의 배달 산업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이십니다. 배달 하나에 도시가 움직이고 그 두 바퀴에 수많은 가정의 저녁 식탁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정작 배달 라이더의 생명과 권리와 노동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는 고강도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오롯이 혼자 떠안아야 하고 보험 하나, 계약 하나 제대로 없이 위험을 감내하며 일해왔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2월 쿠팡과 소상공인 민생단체 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배달라이더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안해 주시는 라이더 자격제외, 안전운임제, 배달대행사 등록제의 도입, 그리고 사대보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 이 모든 정책 과제들을 을지로위원회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입법과 제도화로 반드시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름의 무게를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더 이상 의리하게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몫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관계자 김남근 의원님께서 먼저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앱사들이 배달 앱 시장에서 확보한 독점력을 배달 대행 시장까지 확대를 하면서 일반 그 대행 업체들이 고사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반 배달 대행 업체들과 배달 앱 회사들이 서로 경쟁 체제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달 기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기본적인 배달 운임들이 보장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배달 운임들도 삭감해 나가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배달 라이더 기사분들의 그런 그 근로조건, 배달 운임 이런 분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독과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거래법 시각에서는 또 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에 가할 수 있는 또 그런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배달 앱 회사들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조사와 좀 제재가 가해져야 될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배달 라이더 분들의 그런 작업 조건, 근로 조건들도 좀 향상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정책 협약을 제안해 주시는 그런 안전운임제와 같은
대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윤명덕 을지로위원장도 말씀해 주셨겠습니다만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그런 배달앱사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고 또 사회적 대화를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면 그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력 같은 것들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그것도 안 된다면 뭐 입법까지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임광현 의원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병도 위원장님 모시고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살산이즘위원회 직장인 월급방위대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광현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래서 유세하는 중에 우리 라이더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폭염이나 이렇게 눈 비 오는 날에도 이 배달 시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그 속도를 내야만 하는 그런 라이더님들 생각을 하니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늘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 제한식이 우리 라이더님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이렇게 마련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환경 조성이 이 법과 제도의 부실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그 안전을 위한 그런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제한식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우리 라이더님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그 인적 용역자들의 원천징수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이더님들 같은 또 대리기사님들 같은 이런 영세 인적 용역자분들은 이제 3.4% 세율로 원천징수를 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을 해도 이 본인이 대상자에 모르고 계시거나 또는 이 세무대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싼 수수료 내고서 환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하고 올해 월급방위대 정책 협약식에서 이 원천세율을 좀 인하를 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자동 환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제기 후에 이 국세청에서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이 서비스 개선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국제화하는데 훨씬 탄력이 높고 추동력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라이더님들이 여러 가지 제도 변화 그리고 안전하게 일을 하시고 또 실질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조합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맨날 저희 밖에서 집회하고 기자회견할 때 보다가 국회에서 약간 격식을 차려서 안 되니까 좀 어색하죠. 제가 더 어색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 우리 조합원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라이더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그동안 집회도 너무 많이 했고요. 투쟁도 너무 많이 했고 갈수록 지금 단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시간에 일을 해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마침 비가 오니까 그나마 오늘 기상할증 500원, 건당 500원 이렇게 붙는 날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포기하고 이렇게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큰 거고 그리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열망이 정말 크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분들하고 또 소통하고 함께 하면서 이게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보고 있고 해결의 뜻이 있으시구나라는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일 포기하고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또 함께 힘 모아서 끝까지 또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 제안서 전달을 우리 이강희 의원님 모십니다.
먼저 정책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현장의 발언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먼저 정책 제안서 설명을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네네네. 예, 저희는 뭐 다 이제 잘 아는 내용들인데, 그거 이제 잘 정리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이제 라이더 뭐 자격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라이더들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정부에서도 그동안 대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나왔던 모든 대책들은 다 라이더를 단속하는 것이 대책이었습니다. 특별 단속을 하면서 라이더들 교통법규 위반, 안전모 안 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잡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라이더들의 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필요한 거는 해야죠. 필요한 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단속만 해가지고는 사고율이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이 현장에서 입증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라이더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 지금 보면 입직한 뒤 6개월 내에 사고 발생률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어도 보험은 제대로 들고 적어도 교육은 제대로 받고 사실 저희는 더 나아가서 면허도 적정한 면허를 좀 갖추게 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환경이 되는 게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반이 없이는 교육과 보험과 면허라는 아주 최소한의 조건이 없이는 그 무엇을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운수 업종의 노동자들도 다 그 업종에서 일하기 위한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운수 업종 중에서도 가장 사고가 많은 이 이륜차 쪽에서 자격제도가 없다는 것은 너무 좀 상식 밖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정부 합동 발표로 뭐 이륜차 안전대책 중에 하나를 유상범 의무화가 발표가 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뭐 국제 추진한다고 정부에서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저희는 하나도 빨리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보험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 이강희 의원님도 또 법안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면허제도도 어떻게 좀 보완을 해서 이것을 좀 잘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운임 제도인데요. 이게 뭐 운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진짜 비 올 때 조금 올라가고 비 안 오고 날 좋으면 바닥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냥 목숨 걸고 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1시간, 같은 2시간을 일해도 날 좋을 때 달리는 거랑 날 안 좋을 때 달리는 거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날 안 좋을 때 달리게 됩니다. 미끄럽고 위험하고 하는 것 우리가 제일 잘 알죠. 비 올 때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라이더들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라이더들이 속도를 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운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안전에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배민에서는 최저 2,500원에서 2만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렇게 그냥 갭을 크게 하지 말고 기본 운임, 최소 운임을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도한 프로모션 하지 말고. 사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도로 좀 만들어야 된다. 워낙에 토요공사가 실시간으로 이거를 쥐약표라고 하니까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어제 우리 그 상점주분들한테 들었는데 쿠팡에서는 상점주들한테 얘기하는 게 라이더들한테 평균 단가를 5,400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상점주 당신들의 수수료를 우리는 깎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400원 받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점주한테는 라이더들 때문에 뭐 안 되고 또 라이더들한테는 상점주들 뭐 부담 과하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대로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도 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배달대행사 등록제도인데 전국에 8,000개의 배달대행사들이 있는데 온갖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도 단속도 안 되고 규제도 안 되고 아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산재 1위의 위험한 업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한테 아무것도 지킬 게 없이 그냥 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잉 경쟁이 일어나고 그 과잉 경쟁의 결과 라이더들이 쥐어짜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등록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라이더에게 또 차별 없는 4대 보험 해야 된다. 일반 근로자들은 다 4대 보험 어딜 가나 회사에 다 기본인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산재 고용은 그나마 되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거 다 지역발자로 있으니까 너무 보험료가 세니까, 그래 실제로 건강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내지만 국민연금은 막 유예하잖아요. 유예하고 있는데 결국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노후 대책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그 사람이 뭐 법에 따른 근로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최소한 4대 보험 정도는 그냥 다 어디 가나 편하게 할 수 있게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다 적용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산재가 안 나도록 예방하는 법이거든요. 산재가 덜하게. 산재 우리가 뭐 참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산재보험은 하도 요구해가지고 산재보험은 다 되는데, 문제는 산재가 안 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보험을 다 해주는 것보다도. 근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아주 일부의 조항만 적용이 되고 하나도 적용이 안 되죠. 대표적으로 뭐 쉼터 같은 것도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쉼터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상시 근로자 2명 이상이 있는 곳만 의무입니다. 그 근로자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지금 라이더 그냥 이 노무사용자 특수고용직이고 이런데 아무 의미 없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라이더들이 이렇게 사고 많이 나는데 위험성 평가 이런 법이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큰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최소한 좀 다 적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중앙선대 이광일 전략본부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바로 인사말. 전국에서 오신 배달라이더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같이 함께 해주시는 동료 의원, 관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유수위원회에서 배달 TF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주시 상남구다 보니까 그 선거운동하다가 KTX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습골처럼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 와도 여러분들 배달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나라의 먹고 있는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덕에 또 외식산업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생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단단한 직업으로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다는 현실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실효적인 정책들을 아직 못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자괴감도 들고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들어보면서 들어보니까 기본 운임도 나왔고 산재도 이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교육 및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그리고 라이더 자격제 도입권, 그다음에 안전운임제 도입권, 대행사의 등록제를 좀 해달라는 부분하고, 사대보험이 차별적인데 이 부분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해야 될 것들이 우리 라이더분들한테 반드시 해줘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입법된 게 좀 있고 발의한 게 좀 있고 보완해서 좀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촘촘히 해서 더 발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어두웠던 때보다는 좀 더 밝은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좀 더 나은 진일보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그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 때문에 저도 상당히 지금 골머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민변도 의원님도 그렇고요. 예, 다들 그러신데요. 임동영 의원님도 그렇고요. 이런 악덕 기업주들 때문에 정말 국회의원들도 골치가 다 아파요. 여러분도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외출위원회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앞장서서 여러분들 편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든든한 여러분들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발언 듣기 전에 지금 정책 제안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국의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선대위 세 분께 정책 제안서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 분 좀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내부 먼저 전달하는 자, 박수. 예. 전부 다 기존 나가신 김에 전체 기존 단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 오세요. 그다음에 다 의자 놓구나. 내가 제일 중앙에. 의자 좀 갖고 오세요. 뭐 하세요? 누가 파이터 파이팅! 민주당 파이팅! 배달라이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배달라이더 파이팅! 민주노위원회 파이팅! 민주당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의 전성배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브입니다. 서울시장 전성배입니다. 오늘 발언을 제가 쭉 적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을지도위원회 이경도 위원장님, 김강현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같은 의견과 발언을 사실 들어보면 누구보다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현장이 가서 떴다 하는 그런 발언을 좀 소치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덕 위원장님 말씀 중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현장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플랫폼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합법과 불법을 줄타기 하면서 각종 편법으로 라이더들의 생존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켜줄 법과 제도는 너무 늦습니다. 말로만 노동약자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착취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지금 구조 속에 있습니다. 끝없는 착취만. 그래서 현장에도 항상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언제까지 저희가 죽고 다치고 착취되어야 변할까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제안식에 참가하려고 하는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사고 때문에 무대기하게 참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기 전에 또 전화를 해서 얼마나 다쳤냐, 괜찮냐 이런 물어보는 이게 저희 일상이고 저희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배달라이더에게 가장 급한 것은 변화입니다.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정말 시급하게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빠른 변화 그것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딱 의원님들께 세 가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크게 겪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유상운동 의무화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상운동 의무화라고 해봤자 유상운동이 뭐 책임보험도 있고 책임보험이 무보험이지 않습니까? 무보험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도 권리도 못 받고 저의 생활도 사고가 나면 너무나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상운동 의무화를 종합보험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의 안전은 타협이 아닙니다. 근데 배민각하면 플랫폼 종사자들의 안전은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미션과 낮은 단가로 인해 배달기사들은 속도 전쟁과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 번째는 운임거리 불일치입니다. 실제 거리가. 배민에서 실제로 앱상으로는 저희가 하루에 16시간 일할 때 100km, 120km 탄다고 나옵니다. 근데 오토바이 실거리 수를 보면 180, 20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매 시시건건 배민은 저희한테 압박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금액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줄 수가 없다는 내용만 저희한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좀 대형 플랫폼 사들의 갑질을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경기 고양군의 신현호 회장님.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 라이더 유니언지구 고양 본회장 신현호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배달 라이더 자격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플랫폼이 발전을 하면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배달 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키서비스가 아닙니다. 음식 생필품,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운송하는 지금의 배달 라이더는 소형 화물 운송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 이들은 별다른 자격 없이 도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안전 문제와 사고 책임의 불명확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격 기준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고 유상보험에 가입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는 자격 있는 소형 화물 운송업자로서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고 라이더 본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그 성장의 기반을 제도적 안정 위에 세워야 할 때입니다. 라이더 자격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도 라이더의 안전과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발언까지 모두 마치고요. 마지막 마무리 민병덕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영석 위원장님 거리수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픽업거리 유지가 찍히지 않고 있습니다. 픽업거리 유지. 네, 저희가 현 위치에서 배달을 가기 전에 물건을 실기 거리는 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내비가 측정하는 거리랑 앱이 측정하는 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5km 달리는 거, 3km 달리는 거 나오고 이 거리에 따라서 할증이 붙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자료를 아낀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저희가 얼마를 받는지 이 거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받는지. 네, 아니 저희가 얼마를 받는지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받는 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제 100m에 80원씩 이런 거리 할증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없어져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알려서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을 알 수 없는 체계로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데 강제 약관 동의를 해야만 일을 할 수 있기 저는 그 보험회사들도 영리회사다 보니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축적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만들었다가 이제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적자를 크게 볼까봐 이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의 약속이 있지 않으면 빠른 시간에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백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야당이다 보니까 지금은 야당도 아닌데 사실 저도 여당이 없는데 자기 없지 않아요. 뭐 저희들도 좀 따져보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저희들이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으려고 하고 서로 좀 논의하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험회사에서. 왜냐면 일반 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100만 원이면 종합보험에서 자차까지 잡았는데 오토바이는 상대방이 다쳤을 때 차가 부딪혔는데 4명이 있어요. 4명이서 입원을 하면은 무조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 돈을 저희한테 내라는 돈인데 이게 보험입니까? 그럴 바에는 그 돈을 저희가 모았다가 그때 혹시라도 사고 나면 그때 그냥 개인합의를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유상보험을 안 들면 또 법으로 또 걸리더라고. 이게 보험회사만 종료 시켜줘놓고는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뭐 손해를 볼까봐 안 한다고. 보험을 들었는데 왜 부상이 들어죠? 책임보험이라서 한도가 낮습니다. 그럼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한도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유상보험을 또 듭니다. 유상보험을 또 별도로 또 돈을 냈는데 그것도 금액이 적어가지고 상대방한테 합의 볼 때는 보험회사가 직접 전화가 와요. 이런 상황이니까 더 나오면은 본인이 내야 되니까 그건 알고 있으라고. 내가 보험 운전자보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안 된답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이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주 큰 직종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약 50만 정도의 종사자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위험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과 관련해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보험사가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취급하지 않는 구조로 남아있다면 그럼 국가에서 좀 나서서 이 업종에 대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이제 밖에 경청 투어를 나설 때 첫 번째 건이 저희 을지로위원회하고 포차에서 배달 라이더 그리고 보험 설계사 그리고 이제 배달 대행 업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비정규직 앞에 주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월 1일 날 대법원 판결되는 그 시간에 그 3시하고 4시 사이에 저희가 을지로위원회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특권하고 특수고용주로 불리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그렇게 후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거기가 가장 열악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분들, 가장 열악한 분들 문제 대표하는 시스템을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후보가 성장과 관련해서 우클릭하고 막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지금 아시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후보는 소년공 출신입니다. 소년공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전태일 열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도 성장을 고민하고 이 신성장 분야 5개 분야에 대해서 이래저래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에서도 그렇고 출신에서도 그렇고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제가 을지로위원회를 여당 때도 해보고 야당 때도 해봅니다.
이제 야당이 되면 을지로위원회의 성과를 내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여당 때 했던 성과들 그리고 야당 때 열심히 했지만 성과를 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당인 을지로위원회로 정말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가슴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당이 돼야지 장관들이 맥힙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저희가 좀 압도적으로 이겨서 주신 내용들 정말 안타까운데 그리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몸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저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여러분이 이 산업에서 여러분의 몫이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계 제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비 가운데도 달려주신 배달의 민족 노동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